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커피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타이머에서 새롭게 나온 블랙미러 나노 저울을 한번 리뷰를 해볼 건데요. 현 시점에서 이 나노 저울만큼 작게 나온 커피 전용 저울은 아카이아 루나나 픽시, 그 다음에 펠리스타 정도, 아마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워낙에 가격 자체가 비싸서 구입 자체를 굉장히 망설이셨던 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가격으로 출시된 그런 저울입니다. 네, 저는 에스프레소 전용 저울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작은 저울은 한 번도 제가 손에 쥐어서 사용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저울은 처음 사용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11월, 그러니까 카페쇼에서 처음 실물을 한번 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좀 묵직하고 실제로 무게가 좀 나간다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도 들어보면은 무게가 그래도 적지 않게 나가는 편입니다. 역시 약간 좀 무게감이 있어야 조금 안정감도 있고 사용하는 느낌도 좋기는 개뿔 가벼운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지금 폭이 한 10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깊이가 한 11.5cm, 높이는 1.5cm입니다. 이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후반에 알려드릴게요. 우측에는 전원 버튼이랑 마찬가지로 온오프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0점 잡는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포트 충전이고, 좌측면에는 2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타이머 기능이랑 그리고 저울의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쪽은 유송량을 체크할 수 있는 유송량 체크 모드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드는 총 3가지 모드가 있고요. 일반 모드, 그 다음에 브루잉 모드,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모드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 모드고요. 이쪽에 A라는 표시가 없으면 일반 모드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좌측에 타이머 모드, 요게 이제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거든요. 요거를 5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가 켜지면은 지금이 브루잉 모드고요. 그 다음에 5번 더 누르면 에스프레소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바뀌고요. 지금 현재 에스프레소 모드인데 만약에 내가 브루잉 모드로 가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에 바꿀 수는 없고 일반 모드를 거쳐 가야 됩니다. 일반 모드, 브루잉 모드. 지금 현재가 브루잉 모드인 거고요. 일반 모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타이머 기능이 달려있는 그냥 저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측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0점 잡고 타이머 리셋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브루잉 모드입니다. 그래서 모드 버튼을 5번 누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A자가 뜨면서 브루잉 모드로 넘어가고요. A는 오토 타이밍 모드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수한 조건이 갖춰지면은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이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쪽 무게 측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 모드하고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하게 이 상태에서 원두도 계량하시고 다 하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루잉을 할 때 컵도 얹고 커피도 얹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0점을 잡으실 필요가 없고요. 왼쪽에 타이머 버튼만 간단하게 눌러주시면 3, 2, 1 하고 카운트다운을 해주고요.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는 이제 브루잉 모드가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고요. 처음에는 3, 2, 1 하길래 거기에 맞춰서 물을 부어줘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준비가 끝나면은 실제로 물을 부어서 무게가 감지되면은 타이머가 자동적으로 작동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물을 부어보면은 타이머가 자동으로 작동을 하죠. 이때부터는 그냥 편하게 브루잉을 하시면 되고요. 유량 버튼도 눌러보시면은 실시간으로 내가 부어주고 있는 물의 유량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량 버튼을 딱 눌러주면은 유량 버튼으로 바뀌었고요. 물을 한번 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물을 붓고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유량 버튼이 작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타이머 버튼을 누르면 시간은 정상적으로 아까서 이어져서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를 좀 잠깐 좀 당황시킨 기능이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컵을 한번 들어볼게요. 깜빡깜빡거리죠. 시간도 그 다음에 내가 부어준 물량도 그대로 표시가 되면서 깜빡깜빡거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컵을 다시 얹어놔도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시 타이머 버튼을 눌러주면은 정상적으로 또 작동을 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드롤더 하더라도 내가 예를 들어서 서버를 드러내도 무게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에 변화 없죠. 이 상태에서 타이머 버튼을 눌러도 아까 부었던 물량 그대로 그 위에다가 무게를 이어서 이렇게 부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이게 커피를 내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면 되지? 뭐 제과 제빵이면은 좀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필요한 기능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브루잉을 해보면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브루잉을 하다가 브루잉이 다 끝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바로 이 드리퍼를 이제 빼내는 거죠. 여기서 드리퍼를 딱 빼내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딱 뜨죠. 그래서 내가 아하, 지금 내 커피는 2분 18초에 끝났고 총 부어진 분량은 412g이구나 라고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울의 표시창에 총 브루잉 시간이 얼마가 걸렸고 내가 부어준 물량이 얼마인지가 표시가 딱 돼 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기다리셨다가 브루잉이 딱 끝나면은 서버를 딱 이렇게 꺼내시면은 정확하게 표시를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저한테는 조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물을 부어주고 난 다음에 한 번 정도 스월링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 상태에서 스월링을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멈춥니다. 아직 브루잉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월링을 하시면은 반드시 스월링이 끝나고 타이머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주셔서 바로 진행을 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그냥 일반 푸어오버에서는 솔직히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들고 이렇게 저어주는 행동만 해도 멈춥니다. 요거는 언제 문제가 생기죠? 바로 푸어오버 말고 에어로프레스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제 스푼으로 이제 스터를 해주시게 될 텐데, 스터를 해주다가 자동적으로 타이머가 스탑되는 그런 현상을 아마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에어로프레스하고는 조금 궁합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말고는 뭐 브루잉 모드에서 딱히 문제될 건 없고요. 솔직히 브루잉 모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냥 브루잉 시작할 때 타이머를 안 눌러도 된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실제로 조금 익숙해지니까 일반 모드 안 쓰고 계속적으로 브루잉 모드를 쓸 정도로 마음에 들고, 약간 뭐랄까 브루잉을 할 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느낌적으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아니죠. 우리가 이 저울을 사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브루잉 모드가 아니고 바로 에스프레소 모드겠죠. 에스프레소 모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다음은 에스프레소 모드입니다. 그래서 5번 누를게요. ESP라고 뜨면서 에스프레소 모드로 바뀌고요. 지금 모습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항상 그룹 밑에 지금 현재 상태의 모양으로 있어야지만 에스프레소 모드를 정상적으로 에러 없이 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컵이나 서버를 올려 놓으면요, 자동으로 0점을 잡고요. 이 상태에서 커피가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무게를 감지해서 타이머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량 버튼을 누르면
현재 나오고 있는 유량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머 버튼 누르면 몇 초 걸렸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이 상태에서 컵을 얹으면 자동으로 0점을 잡잖아요. 이 상태에서 컵을 드러내도, 그리고 다른 컵을 얹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추출을 하려는 게 아니고 컵을 다른 걸로 바꿨구나 라고 또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텀리스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컵을 얹고 추출을 하기 전에 이 컵의 위치를 살짝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묘한 어떤 무게 변화를 이제 감지를 해갖고 아직 추출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이머가 작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처음에 쓸 때 가장 많이 또 좀 신경이 쓰였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룹과 그룹으로 이제 저울을 이동시킬 때 자꾸 눌립니다, 버튼이.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비품이 울리면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눌려지는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크게 그렇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드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컵 얹어서 추출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컵 얹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초기화를 시켜 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컵을 얹어서 추출 버튼을 눌러 주셔야만 정상적으로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추출을 하잖아요. 이렇게 추출이 끝나고 나면은 잘 멈췄죠. 잘 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에서 이 컵을 드러내지 않으면은 자동으로 그냥 리셋이 돼 버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거든요. 사실 조금 바쁜 매장이나 아니면은 좀 러시 타이밍이 있는 곳에서 이 저울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바리스타가 아무래도 추출 버튼을 좀 눌러놓고, 물론 이제 프리 버튼을 사용하면은 당연히 앞에 붙어 있어야 되겠지만, 자동 버튼을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눌러놓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 다 리셋이 되어 있다. 요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좀 컵을 드러냈을 때 다시 리셋이 되는 요런 기능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사이즈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그런지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 FB80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타이트하게 맞습니다. 살짝 조금 모자라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이 지금 요 코너 부분에 좀 닿거든요. 요렇게 되면은 지금은 0점이 잡혀 있지만 그룹으로 옮기면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물론 이 저울을 좀 앞쪽으로 기울여서 이렇게 걸쳐 놓으면은 이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요 타이머 나노 말고 그 아카이아하고 펠리시타는 요 깊이가 이것보다 1cm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를 썼으면은 아마 걸리지 않고 딱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분들도 구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머신에서 여기 11.5cm라고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머신 위에서 혹시 얹었을 때 이 테두리 부분에 닿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계속 기울여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저울이 정말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컵을 이렇게 얹어 놓고 0점이 잡혔어요. 그 상태에서 이 바닥만 살짝 눌러도 이렇게 무게가 바뀝니다. 그러면서 작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런 지금 작동 시작했죠. 이렇게
보통 머신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타공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눌립니다. 네. 그리고 눌리면 당연히 네. 무게 측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요거는 사실 저울의 문제라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사용을 하실 때 특히 사용하시는 테이블이 조금 이렇게 힘을 잘 못 받는다거나 아니면 바닥이 나무라던가 네, 그럴 경우에는 타이머가 오작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스프레소 모드에서 네, 추출이 정말 너무 빠르게 일어날 때, 그러니까 초반 유량이 너무 세면은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물을 부으면은 네, 지금 주전자로 물을 부으면은 작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물을 좀 세게 부으면 네, 작동을 안 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0점을 잡아요. 그러니까 추출이라고 인식을 안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이 상태에서 물을 쫄쫄쫄쫄 정말 에스프레소 유량처럼 물을 부어주시면 작동을 합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유량이 셌을 때는 멈춰지는 타이밍도 좀 많이 늦습니다. 굉장히 조금 민감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에스프레소 모드를 좀 이용해 갖고 어떤 브루잉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시는 거는 사실상 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브루잉 모드일 때 물을 부으면은 네, 자동으로 이제 초식기가 가죠. 근데 아까 제가 컵을 위로 들면은 깜빡거리면서 멈춘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내가 부어준 물의 양이 100ml 이하면은 작동을 안 합니다.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플라스틱 드리퍼 쓰시는 분들, 굉장히 좀 가벼운 드리퍼 쓰시는 분들은 드리퍼를 위로 드러내도 자칫 잘못하면은 네, 멈춤 기능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도 조금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갖춰야 될 기능들은 다 고루고루 잘 갖추고 있는 좋은 저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좀 익숙치 않아 갖고 생기는 불편함들이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런 어떤 기구를 사용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막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리스타가 집중해 갖고 네, 뭔가를 세밀하게 컨트롤 하겠다는 게 목적이니까 네, 뭐 하나하나 컨트롤 해 나가면서 하시면은 하나도 불편할 게 없는 네, 그런 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번 커피를 내릴 때마다 뭐 요거를 다 사용을 하면은 정말 좋겠지만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필요할 때 정말 내가 꼭 좀 정밀하게 네,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을 하더라도 정말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네, 그런 저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한국 정발은 아직인 것 같고, 저는 리뷰 때문에 그냥 직구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정말 저렴했습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저렴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이런 작은 저울들에 비하면은 반값, 아니면 반값이 뭐야, 한 3분의 1, 4분의 1 네, 정도 가격이면은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출시를 할 겁니다. 네, 작년에 카페쇼 때 있을 때 연초에 이제 출시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 출시를 할 것 같고요. 저도 지금 2대를 구매를 했는데 정발하면은 1대 정도 더 사갖고 그냥 아예 브루잉도 다 이걸로 사용을 하면은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은 타이모에서 나온 네, 블랙미러 나노 저울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